자, 가상자산, 코인 세금 당장 내년에 과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상담 계속 받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봤을 때 2차 이벤트 11월 달까지 받고 12월 달에는 조금 이제 그것에 대한 상담 영상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뭐 1월에 다시 한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또 무료 이벤트 한다거나 아니면 12월에 이어서 할 건지 그런 것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지금 촬영 요청 많이 오는 게 이겁니다. 코인 세금, 가상자산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상자산 혹시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최근에 가격 엄청 올랐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다가 살짝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조정 중인 것 같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트럼프 되고 나서 3배나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코인 세금, 저희는 당연히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될 줄 알았어요. 27년도부터 과세하겠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가상자산 지금 세금이랑 자산관리책을 다 써놨는데, 조세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안건들을 이제 과세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혼선을 엄청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저께까지 SBS, MBC, 그 다음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저한테 촬영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과세 관련 안건들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자 2년간.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이제 사실 말짱황이 돼버리는 거죠. 25년 1월 1일부터 당장 이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자료 제출 의무 대상 범위 규정. 과세자료를 무조건 제출을 해라라는 그 범위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상일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논의된 바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돈 얼마 벌었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여기서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 신고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과소했어? 신고를 너희들 추징할 거야. 그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주라고 하겠죠. 그래 접근이 되는 거고. 자, 네 번째로 기본공제금액 상향입니다. 총 4가지인데 만약 유예가 안 되고 과세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개정안도 통과될지를 사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불안하다면서 극단적으로는 12월 중에 아니면 지금 전부 그냥 익절해버리고 다시 취득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취득가액을 다시 리셋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까지는 아무리 익절을 해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다면 사실은 진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취득가액에 대한 그 불안정성이 있다라면. 이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가 비트코인을 완전 초창기부터 했어요. 극단적으로 하겠습니다. 1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1비트코인만 팔아도 양도차익이 엄청나죠. 기본공제 250만 원 빼더라도 거의 1억 2,7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2%가 지금 가상자산, 코인 세금이에요. 얼마나 내죠? 얼추 계산해도 지금 2,500 넘겠죠? 거의 3,00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취득가액 예전 거가 지금 알 수도 없고 그 100원이라는 것도 지금 임의의 수치일 뿐이잖아요. 예전에 내가 얼마 취득했는지 5년만 지나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 그렇다고 취득가액을 뭐 0원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 산정이란 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세를 25년도부터 한다. 그럼 25년 1월 1일 0시 현재, 0시에 딱 현재 되는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인빗 이런 데서 매일매일 그날의 0시 기준의 종가액을 고시하고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고시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액을 25년 1월 1일 되자마자 이날 가격을, 0시 가격을 딱 평균 내가지고 당신이 예전에 취득가액이 얼마였던지 간에 그것과 지금 이 평균가액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가져가세요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억 3천만 원이 추후에 25년도에 파는데 그 1월 1일자 기준이 1억 2,500만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1억 2,500만 원이었으면 차익이 얼마예요? 500만 원 밖에 안 되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22% 하면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의 세금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데 이 취득가액 산정은 제가 봤을 땐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 처음에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을 좀 해소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25년 1월 1일 혹시나 과세가 된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이 가격의 평균으로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칠 노릇이죠. 그럼 내가 취득가격이 얼마였는지 본인 입증해야 돼요. 코인을 내가 4천만 원에 샀는지 100원에 샀는지 50만 원에 샀는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입법에 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취득가액을 잃어버렸으면 가액이 얼마인지 잃어버렸으면은 환산가액을 좀 적용을 해주겠다. 말 그대로 한 이 정도는 비율상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비율대로 가격을 좀 측정을 해서 너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말 그대로 취득가액을 한 파는 금액의 20%는 인정해줄게. 30%는 인정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하다면 다른 방식들 좀 적용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당의 의견은 그거예요. 유예하지 말고 기본공제 250만 원인데 이거 5천만 원으로 해주겠다. 왜냐면 5천만 원 이상 코인으로 번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상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000만 원 이상의 CD를 갖고 있는 사람이 코인을 지금 하는 사람이 24년 상반기까지 780만 명 정도 돼요. 거의 8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CD를 갖고 있는 사람이 78만 명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한 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배를 벌어야 엄청나게 큰 수익이 발생해야 5배 넘죠. 그래야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넘어가게 될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 22% 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냥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도 상향이 될지 안 될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최악의 방식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잖아요. 최악은 뭐예요?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데 기본공제 250만 원에 취득가액 인정 안 해주겠다. 이래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불안감, 나는 진짜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 틈에 그냥 한번 익절했다가 다시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시장에 혼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가액 변동도 많이 생기겠죠. 결국은 그러게 안 된대. 그러면은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된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 쪽에서 고래라고 하죠. 고래 사람들이 막 던져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제가 봤을 때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엄청난 혼선이 올지 조그만 혼선이 올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한국의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50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뒤흔들 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청년층이 이걸 많이 하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면 이제 가상자산 그만해야지 라고 했었을 때 그 가액의 변동성을 정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손실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과세를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바라는 바는 취득가액 산정이라도 좀 받아주고 말 그대로 25년 1월 1일자로 받아주고 기본공제 5천만 원 그래야 딱 일부만 납부 과세 대상자가 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이죠. 이 5천만 원도 결국 금투세에서 차용해서 끌고 온 거잖아요. 250만 원에서 왜 갑자기 20배나 상향된 5천만 원이 적용이 됐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는 2월 결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거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2월 결손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25년도에 코인 하다가 1억 원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26년도에 이익을 3천만 원을 봤어요. 그러면 1억 원 손실을 본 거를 몇 년간 이걸 깎아먹게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천만 원 이득 봤으니까 3천만 원 과거에 손실 본 걸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 0원. 그 다음 연도에 5천만 원 이득 봤어요. 5천만 원 또 깎고. 그럼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남았죠? 그 다음 연도에 5천만 원 또 벌었어요. 그럼 2천만 원 깎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뭐 공제 적용했더니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관련된 법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월 결손금이 적용될 거라는 거는 저의 아주 소박한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혼선을 가지면 안 좋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의견 나오면은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